그야말로 돈잔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높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공짜라고 적어놓은 게 다 사기성이더라. 속은 거야 우리가. 이게- 아들만 있어도 안 하는 건데 우리 뭐 그냥 노인네들이 뭘 알아. 가족 명의로 시청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징계를 때리고 직원들한테. 환경단체 뭐예요? 태양광으로 자연적 산이 개선되는데 그걸 왜 가만히 있어요? 피해 나는 거하고 관계없이 얼마라 그러셨죠? 4천 인근 토지에도 3천. 3천. 이게 아까 뭐 네. 3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돈은 제가 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내 후배들인데 들이 날 괴롭힐 일은 없고 나한테는 정용기 씨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만 무너지면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 한쪽엔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99kW 규모로 이모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이모 팀장의 아들로 계약 당시 21살이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발전소를 21살짜리와 계약했다는 개발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뭐 영암, 신안, 해남은 조그마하고 영암은 거의 중공 단계고 신안은 시작 단계고. 직원을 통해 연결된 대표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연락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연락처는 받을 수 없나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아, 사장님 그래요? 연락처 드리기가 혹시 그다 끝나지 안 하는가요? 사건이?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와 한전 해남지사 이 팀장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에 입사 자체가 2017년 이후에 된 사건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 본부 가셔야지 아시죠. 한전 간부와 태양광 개발업자의 이 유착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사건은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김 씨는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발전소 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 이 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팀장은 김 씨가 개발한 발전소를 3천만 원 싸게 사들입니다. 사업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법원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팀장 아들 소유로 돼 있다는 문제의 발전소는 이름도 아들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 보증 사업으로는 못하고 이제 가족이 하는 것은 맞는데 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신 이제 그 자기 사업 명의로 등록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팀장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아들을 내세웠다고 봤습니다. 이 발전소가 완공될 즈음 같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복마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또 다른 농촌 마을. 넓게 펼쳐진 밭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99kW 규모로 지난 2015년 4월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 개발업자 김모 씨는 이 일대에서만 이 발전소를 포함해 모두 17개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김 씨 회사에는 여직원 단 한 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2억 5,500만 원짜리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김 씨는 이걸 1억 8,500만 원에 하도급을 줍니다.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챙긴 돈은 7천만 원이나 됩니다. (2억 6천만 원짜리는 500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김 씨 역시 한전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김 씨가 책정한 발전소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사이입니다. 한전 해남지사 이 팀장은 김 씨가 분양한 발전소도 샀습니다. 이 팀장 사건 판결문에는 할인 액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팀장에게 3천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또 다른 한전 직원 3명도 50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깎아줬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은 한전 자회사 직원과는 대조적입니다. 2억 6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낸 사람은 8명입니다. 할인해준 액수와 하도급으로 넘긴 액수를 빼고 김 씨가 챙긴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12억 6천만 원입니다. 한전 직원이 유독 거액을 할인받은 이유도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각종 발전 장비 원가와 순이익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동원해 값을 깎았습니다. 더구나 한전은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 업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같은 수법의 범죄 행위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모두 42명. 전북 11명, 경북 4명, 경남 2명, 대전 충남 2명, 광주 전남 지역본부 16명 등 전국 각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리가 터졌습니다.
중국 쪽은 태양광 수요가 많지만 특히 유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뭐 지원뿐만 아니고 이제 저기 좀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저희 지원은 이제 가족분은 가족 명의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징계를 이제 때리고 직원들한테. 하지만 금품 수수 여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인출을 했었고 그릇겨는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기 명의로 하는 거 외에 이제 그 외부적으로 어떤 뭐 저기 그걸 돈을 받았는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지역 본부에서만 4명이 최대 1억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태양광 개발업자 편의를 봐주거나 기술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해남지사 이 팀장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바로 실제 시공 비용입니다. 한전 해남지사 이 팀장 아들이 소유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개발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털어놓은 시공 비용입니다. 모듈 6,500여만 원, 인버터 1,830여만 원, 한전 개통 연계비 800만 원, 전기공사비 1,500여만 원, 구조물과 토목공사비 1,470여만 원, 모두 합하면 1억 3,300여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은 201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470만 원. 다 합쳐도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2억 6천만 원짜리 이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무려 1억 2천만 원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발전 핵심 부품 가격은 2016년에 비해 현재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시공되는 99kW급 태양광 발전소 순수 시공 비용은 1억 원 안팎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개발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보통 100kW를 항구자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부자수대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그 1억 6천짜리를 제일 많이 요즘에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투자 대비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2억 5,500만 원에 분양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달 평균 전력 생산량은 11,000kW. 한 달 수익은 99만 원 정도입니다. 21년 뒤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소 수명은 20년 정도. 결국 순이익 한 푼 못 건지고 투자금만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마전에 뛰어든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제주도 서부 지역에 있는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장 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한 개발업체가 사들였습니다. 목장 용지 전용 여부를 놓고 제주시와 소송전까지 예상되는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초기에만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는 이곳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입니다. 최 전 사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중국 출장 중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국정조삭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시점은 최 전 사장을 만난 뒤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KBS 이석택입니다. 예. 아니 그때 그 최규성 전 사장이 민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는 공무원실에 저희가 공무원실에 이미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공무원실에서도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뵌 거예요. 지금 일정이 도청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 전 사장은 농어촌 공사 사장 재직 때부터 원 지사를 만났습니다. 최 전 사장이 들고 온 사업 계획서는 관련 부서에 보내졌습니다. 영농태양광 모델을 제가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영농태양광 관련된 그 제안서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러닝한 데이터가 있느냐 아직 뭐 시도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검토를 홀딩한 상황이었고요.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은 농어촌 공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아닙니다. 사적인 민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표는 측근으로 바뀌고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했습니다. 그 시점은 2017년 10월. 농어촌 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할 생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 전 사장은 삼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임명 당시 고운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강행했습니다. 최 전 사장의 태양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엔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이석택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율기에너지는 맞나요? 네. 최규성 전 사장님 좀 만나뵙고. 전화 일로 드리라고 그럴게요.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최 전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목장이 많아요. 목초도 키우고 말도 키우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상의를 했어요. 역시 개인적인 사업 얘기였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추진했던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업에 청와대가 연관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한테 아니 저희 시골 농민들 협동조합 만들어서 500kg 미만 하는 것은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예요. 뭐 그거에 어렵지 않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TF가 만들어지고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혁진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주재했습니다. 4월과 6월에 열린 회의에선 협동조합을 통한 저수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범정부 추진 체계가 논의됩니다.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총 동원됐습니다.
결국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이 시공과 운영을 맡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수지 수면의 몇 %를 태양광 패널로 덮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환경 등을 고려한 면적은 1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뭐 30%를 하냐 10%를 하냐 갖고 논쟁이 했지만 차관이 나한테 처음에 30%를 합의를 해두다가 풀어버리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60% 헌대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는 차관이 아이 저기 사장님 30%도 이제 없애버립시다 그래요. 당시 환경부 반대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미국 애들이 바보냐.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50% 까겠냐. 일본에서 60% 수면을 덮은 데서 녹조가 발생했다. 녹조?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그냥 그런 제가 환경은 전혀 모르거든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일본의 한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사진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녹조를 감소시킨다는 우리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논란은 커졌습니다. 취재진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리자 저수지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진 속 저수지입니다. 수면 60%를 덮은 태양광 패널에서는 연간 약 2,3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됩니다.特にはないですが来てますけど、私ども自身ももうやって5年やって、もしその私ども事業自体がもうできないって話ですね。なんで非常にちょっと憤りを覚えてますね。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농부의 말은 다릅니다. 青く発生したんですか？そう、ずっと太陽光パネル引いたそのせいだという。その経緯はよく知らないけど。それでその青くが発生したのは何月ぐらい？やっぱり夏だろうね。ああ、夏が。暖くなんだ。その青くは一部だけ発生するんですか？それとも全体？一部とかは全体で発生しちゃうよ。 사진 속 현상은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외곽 지역입니다. 1960년대부터 각종 생태 실험을 해오던 이곳에서 3년 전 흥미로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로 세로 30m, 깊이 1.5m 인공 저수지에 각각 다른 면적의 덮개를 깔고 수중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かなり予想と違ったものが出てきました。当然その一番暗い池で一番植物プランクトンが少なくなるというふうに予想していたんですが、 빛과 수초,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학관계에서 상식을 깬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暗くして水草がいなくなると、この池の底から出てくる栄養を植物プランクトンが効果的に吸収できるようになって、で植物プランクトンが光は減るんだけど栄養が増えるので結果として増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パターンな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思い至りました。 이 내용은 미국 코넬대와 일본 도쿄대, 도쿠대가 공동 연구한 것으로 영국 왕립협회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이 연구팀은 처음에는 변화가 없던 생태계가 어느 시점에서 급변할 수 있다며 패널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例えば最初にちょっとソーラーパネルを作ります。
で最初は何も起きないんですね。でそれをどんどん増やしていくと、ある域値を超えたところで一気に環境が変わる。水が透明だった状態から一気に植物プランクトンが大量にいる状況に変わる。ちょっと入れて効果がなかったから、それをもって全く効果がない、安全だということを言うのがなかなか難しい。 우리 정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경남 합천호 등에서 생태 조사를 2번 실시했습니다. 총 기간은 2년. 합천호에 깔린 태양광 패널은 저수지 면적의 0.02%에 불과합니다. 청와대가 추진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농협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지금 부식이 시작됐어요. 아 여긴 진짜 다 부식이 시작됐네. 부식에 강하지 않은 걸 그냥 사용했더라고요. 설치업체는 이미 잠적했습니다. 몇 번을 연락을 했어요. 진짜 오는 거 아니냐고. 계속 안 와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수팀이 있는 거 맞고 회사 규모가 얼마 정도 사원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고 이제 전화를 그냥 끊으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3kW짜리 2개 설치 비용은 1,200만 원. 덤터기까지 썼습니다. 저 한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네가 아니 아저씨는 뭐 이렇게 2개씩 했냐고. 한 달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는 한 번에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치라. 계량기가 2개니까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뭐 알아? 우리 뭐 알아? 나이 드신 분들 한 달 평균 절약되는 전기료는 2만 원 정도. 50년이 지나야 설치비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일파로 온 사람한테 속은 거야 우리가. 우리 뭐 그냥 노인네들이 뭘 알아. 계약서 같은 거 있어? 계약서도 없어요. 그걸 줬는지 근데 안 요것만 줬는지. 메모를 해놨어요. 계약서도 없이 부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메모만 주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모만 주고 가요? 네. 근데 계약서를 아니 그 시골 사람들 속는 게 그래서. 설치업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정책을 악용해 이 70대 노 부부를 현혹시켰습니다. 마등변에 1년에 뭐 2대, 3대가 정부 용자. 그 연직원이 연락하신 와가지고 분들한테 그런 거. 아 이거 저 심어 저기 저 태양광 아주 공짜라고. 그래서 난 정부에서 보조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 전액 농협 대출이었습니다. 이거 농협 융자를 한 건데. 근데 농협에서 뭐냐면 이게 융자가 엄청나게 비싼 저기더라고 이율이. 농협에서도 이런 업체인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농민들한테 막 한 거죠. 근데 이게 농협이 우리 마더 농협에서 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니요. 마더 농협 아니야. 충청도 어디 농협에서 그냥 거기 그냥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은 거지 완전. 그 광고도 보면은 아주 뭐 태양광 공짜라고 적어놓은 게 딱 사기성이더라. 이런 업체들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태양광 설치 업체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0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며 800여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체는 다르지만 수법은 같습니다. 피해자 계약서에 있는 해당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럼 주소만 여기를 이제 도용해서 뭐 계약하고 하실 때 쓰신 건가요?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경동달변 대리점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고. 수소문 끝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는 다른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건물 안팎의 어디에도 업체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사무실을 모두 뒤진 끝에야 문제의 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아, 블로그 보셨다고요? 여기 업체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말썽이 많다 그래서 원주에서 무슨 사업하시면서 이 노인들 상대로 네? 뭐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럼 원주에서는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네, 전혀. 우리는 강원도 자체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뭔 소리야? 근데 확인 전화도 안 써. 통화가 괜찮아요? 아니 무슨 KBS에서 왔다는데. 아, KBS 이석재 기자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인버터 세트를 납품해 준 데가 그 원주에 있는 그 경동 나비엔 건물에 입주했었던 건가요? 사장님 좀 만나 뵐 수 있나요? 사장님 말씀은 설치해 준 건 맞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12월 달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네. 무슨 그런 비슷한 얘기는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입주는 언제 하신 건데요? 여기는 작년 8월. 그러니까 좀 밑에 층도 여기가 뭘 하는 데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 온 지 뭐 얼마 안 되고. 사실 작년 8월이면 거의 지금 6개월 이상 된 건데. 엘리베이터에서도 여기도 우리. 사무실로 오겠다던 이 업체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한전이 추진했던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도 정리에 나섭니다. 지난 2017년 12월 열린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정책 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이 회의 역시 최혁진 비서관이 주재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최고 전략 책임자 출신입니다. 한전이 동네 상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 서울 소재 협동조합들 중에는 서울시민 햇빛 발전이 있습니다. 이 조합 박모 이사는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 출신입니다. 아이쿱과 자매 결연을 맺은 조합입니다. 해드림 협동조합 박모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 발전 이사 출신입니다. 역시 한겨레 둘의 출신입니다. 이 두 조합과 녹색 드림 협동조합은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녹색 드림의 허인혜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민족통일 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약칭 삼민투 의장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에서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시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녹취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뭐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내 후배들인데 날 괴롭힐 일은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용기 씨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허인혜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사무실에서 막말을 쏟아 부은 겁니다. 당시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에 허 이사장과 관련된 태양광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허 이사장이 찾아온 겁니다. 서울시 측 누군가가 허 이사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취재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에 허 이사장의 태양광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일주일 뒤 인터뷰를 위해
허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기획창에서 서울시를 다녀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의 배후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죽는 거니까. 말이 나온 김에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던 경위를 물었습니다. 무작위로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쭉 물어봤죠.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또 아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녹색드림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때는 2015년입니다. 그의 설치 건수는 25건. 수령한 보조금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엔 설치 건수가 4,300여 건으로 급증합니다. 수령액은 19억 3천여만 원, 170배가 넘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 허 이사장은 지난해 수령액은 18억 원 정도로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제목은 태양광 상륙 작전 계획서. 각 단계별로 태양광 홍보, 한포 사격정 등을 전개해 매출을 올리자는 작전입니다. 강북 지역 전역에 있는 학교와 아파트를 공략하고 포스터, 전단지 등 10만 장을 뿌리자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말썽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상가 단층 건물입니다. 최근까지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됐던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건물 사방에 철골 기둥을 세웠고 지지대는 인도를 침범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맞붙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설치를 한 거예요. 저기도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나무 땅에 일어나는데 미관중에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냐고. 발주자가 강요한 철제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도시미관지구로 불법 건축으로 돼버린 거죠. 최종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며 버티다가 과징금 7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600만 원을 받아주겠다는 말도 서로 진실 게임 중입니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하청의 재하청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뭐 자기들 거래하는 하청 회사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하청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줬어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을 받았고 그분이 철제빔을 요구해서 우리가 철제빔의 건설 능력이 없어서 그 건설 전문업자에게 시사계획창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며 녹색드림을 올해 태양광 설치 지정 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 녹색드림 협동조합이라고 했나요? 그 허인혜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이 여기가 그러면은 이 조합이 원래 그 태양광 이 발전 사업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거예요? 이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게 2013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잡곡 판매, 뭐 커피 유통, 뭐 수질 정화 사업 이런 거를 했던 이 협동조합입니다. 태양광하고는 상관없이? 네,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게 2015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사업 목적에 넣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허인혜 이사장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걸 물었는데 이 허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었고 본인이 뭐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2015년 이전까지는 자본하고 기술이 이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다가
당시 2015년부터 사업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조합도 아닌데 아까 보면은 이 협동조합이 2년 만에 매출 규모가 한 170배 이렇게 막 확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늘은 건데 아무래도 그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은 이 땅의 그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이라고 하나 이 목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단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 땅의 사용 목적 그러니까 이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예. 이 단계별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땅값은 굉장히 폭등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2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처음엔 창고 임대업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일부는 개간을 해서 창고로 쓰겠다고 창고 3동을 전놨었습니다. 지붕만 해놓고 기둥만 세우고 바닥 공고리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을 허술하게 졌냐 하면 그 2년 전인가 바람 좀 봄에 불 때요. 그때 그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당시 임야는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 잡종지는 조만간 대지로 바뀝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부지 투기 광풍이 불자 정부가 지난해 규제에 나섰지만 대책 발표는 5월에 시행은 12월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이 업체가 전기 사업 허가를 낸 시점은 8월입니다. 잡지가 되면 풀리면 많지. 땅값은 뭐 한 5배 정도는 뛴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게 대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대지는 뭐 건물도 올리고 집도 짓다 하잖아. 그러면 거기 뭐 또 한 5배 더 뛴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게 그 왕복 2차선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요? 뭐 그렇게 좋은 매물 있어요? 그 어디예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양광 발전소 땅값이 1년 만에 17배가 급등한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이곳은 왕복 2차선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국도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원주시 조례도 피해갔습니다. 개정 조례 시행은 7월 1일. 이 업체는 시행 사흘 전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규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내줬다 그러는데 그 과정도 실제 그 전에 신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 공개를 해도 정부 공개를 안 해줍니다. 지난 4월 이 업체와 원주시, 마을 주민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감사실 조사 계장까지 불러서 조사 좀 해다와. 유권 해석을 해다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답변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당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주시장이 해당 업체 대표와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발업체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양회사를 2018년 초에 선임을 해서 대환행 접수를 빨리 해달라고 했었고 그게 늦춰져서 6월 27일 날 접수를 했어요. 편법을 이용해서 뭐 갑자기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어 돈잔치가 벌어지고 시청 측이 정리에 나섭니다. 농지 거기에 그 피해 나는 거하고 관계없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4천 3천만 원. 그러니까 인근 토지에도 3천. 네. 그 수압내 자연에 3천. 이게 아까 뭐 예. 수압내는 3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천. 아니 돈은 제가 주는데. 아 그러세요? 예. 관련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곳도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들어가자 숲을 사이로 다른 길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군가 나무를 베어내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바람에 쓰러진 것도 있지만 자른 것도. 옆쪽으로 해서나 들어오거나 여기 계곡을 타서 들어왔지 이쪽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들어가는 입구를 다 벌목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 가지 밟고 해야 돼. 나무 가지. 잠깐만. 한참을 더 들어가자 널찍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습지네. 이쪽으로. 예, 쉽지. 나무 밟으면 그 나무. 이쪽 얼굴 쪽 좀 보여줘. 산중에선 보기 힘든 도마뱀에 찐득이 멀바람을 이렇게 거기 붙은. 나도 촬영 한번 했어. 보호종으로 지정된 끈끈이 주걱까지 보입니다. 왜 뽑았는지를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남긴 흔적도 곳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꽂혀 있었던 겁니까? 네, 저 밑에 다 저쪽으로요?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뭐를 어떻게 해놨는지 전혀 저희는 모르니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일대 지역은 태양광 발전소 예정지입니다. 이 습지를 포함해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15년 국립수목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습지에는 멸종 위기종과 희귀종 등 14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17개 습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매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허가를 내줬던 고흥군은 뒤늦게 개발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결과입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과 국립생태원 등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태계 정밀 조사와 추가 보존대책 수립은 고흥군에 떠넘겼습니다. 자기들은 빠져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 알고 사업주들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소송도 우리한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하고 그럼 지자체 죽으라고 결국 1급 보호 습지는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의견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 가용 면적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환경 기준에 맞추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 오무타현 미케항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옆엔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적극적으로 확대한 태양광. 그들에게 재생에너지 정책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10조 원 규모의 비전 선포시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관 해소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제외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사전 검토도 보호장치도 없이 밀어붙이는 태양광 사업. 또 다른 비리 복마전은 언제 어디서건 터질 수 있습니다.